그 다음부터 이제 쭉 봐보자. 저번 시간에 뭐지? 무게중심 얘기했구나. 봐보자. 무게중심 문제가 한 문제가 더 있는데 너희들이 물어본 것 같은데 27번만 봅시다. 27번 봤더니 A, B, C가 꼭지점은 삼각형이 있어요. 무게중심 G라고 하고 그놈의 중점의 좌표를 2,1, 4,-1, N을 뭔가 놓겠습니다 라는 거야. 일단 이제 한번 봐봤더니 이렇게 돼요. 일단 L이 2,1이고 4,-1이고 L이 2,1이고 그리고 M이 4,-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또 다른 변의 중점을 M이라고 놔둘 수 있는데 얘가 A, B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제 이 점들이 뭐였냐면 어떠한 삼각형의 중점들이었어요. 이 삼각형에 대충 맞추자. 삼각형의 중점들이었어. 딱 중점이지, 그지? 그래서 이제 봐봤더니, 근데 이제 BN이랑 얘가 이제 A, B, C가 있는데 BN이랑 이 MN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거거든. 좀 잘못 잡았네. M 이렇게 잡읍시다. 좀 키우자. 수직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무엇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냐면, 무게중심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가? 아닌가? 무게중심의 G까지 떨어진 LM까지 거리가 4루트, 얘가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이 점의 좌표 구하라는 거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문제 풀 때 사실 이렇게 풀어도 돼. 사실 이제 이거 두 개의 중점 있잖냐? 그리고 이게 무게중심이고 이게 중점이니까 이 선에 대한 중점이잖아, 이 점이. 왜냐면 1대1이고 1대1이라서 1대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닮은비를 찾아줄 수가 있는데 닮은비는 뭐가 돼요? 닮은비는 뭐가 되냐? 닮은비가 얘가 1대1인데 얘가 1대2잖냐? 그러면은 합이 3이고 합이 2니까 6으로 맞춰주면 되겠지. 그렇지? 전체를 6이라고 놓으면 얘가 3대 1대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 문제 사실 풀 수 있는데, 어떻게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냐면, 이 중점을 알고, 이놈의 기울기를 알아.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A, B를 세울 수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놈의 중점의 좌표가 뭐냐면, 뭐예요? 3,0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 LM의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BN의 기울기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X-3이라고 세워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A, B에 대한 식을 하나 구해줄 수 있지. 그리고 뭘 구해줄 수 있냐면 이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도 체크할 수 있어요. 왜? 1대2니까. 오케이? 사실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인 풀이겠지만, 근데 봐봐. 기울기가 1이야. 이건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기울기가 1이지? 1이야. 그러면 4루트 1에 이 점의 좌표가 3,0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6루트 2예요. 기울기가 1이래. 그러면 이거 몇 대 몇이에요? 6대 6루트 2인가? 1대 1대 루트 2예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이 어떻게 생각해주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6도해주면 바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로 한 10개 학교가 나오면 한 2개 학교 정도가 나왔거든. 기출 문제로. 근데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쉬워. 오케이? 기울기가 이제 다른 기울기일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기울기 1일 때는 일단 길이가 닮은비가 루트 2로 딱 떨어지면 x값 y값의 b가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6루트 2가 되고 당연히 얘가 6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습니다? 9,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설명을 한 거야. 뭐 때문에 설명한 거냐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집어넣어서 어차피 길이 공식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거든. 오케이? 근데 기울기가 이렇게 특수한 기울기가 생겼지 않냐. 오케이? 뭐라는? 1이라는 기울기가 생겼어요. 그럼 이 B가 1대1 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런 문제를, 변형 문제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기울기가 루트 5인 형태도 다뤄보고 싶습니다. 기울기가 2인 형태도 다뤄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야. 이면 이 B가 그냥 1대 2인데 길이를 루트 5에 대한 형태로 주게 된다면 그 B가 딱 떨어지는 값이 나오겠지. 좀 깔끔하게 나오겠어요? 그런 문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나올만 한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변형 문제가. 이제 내 학교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나중에 혹시 학교 취직하면 만들어 볼게요. 아무튼 봅시다. 그럴 일 없을 것 같아. 봅시다. 이제 쭉 봐봅시다. 문제들을 쭉 봐보자. 8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 이렇게 있는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A, B를 N 대 M으로 내분한대요. N 대 M으로 내분한대요. 그 다음에 B, C를 M 대 N으로. 잠깐만, 뭐가 더 작냐? N이 더 작아요. N이 더 작아요. N 대 M으로 외분한대요. 그러면 더 작은 쪽으로 가지 않냐? M 대 N이에요. 이게 이제 연장선을 그으면 M 대 이게 이제 M 대 N이에요. 오케이? 외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Q라고 놓겠습니다. P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연결해서 이 선분과 만나는 교점을 뭐라고 놓겠습니다. R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때 이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문제를 내가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봤는데 사실 다른 풀이 있으면 얘기해줘. 나는 좌표를 세워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거든. 오케이? 이 문제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좌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이제 세울 수 있겠지. 이 점의 좌표가 좌표축을 주면 얘를 이제 Y축으로 줄 거고 이것을 X축으로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좌표가 뭐가 되는 거고 0,4가 되는 거고 C라는 점의 좌표가 4,0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점의 좌표 또한 구할 수 있는데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M 플러스 N이 1이야. M 플러스 N이 1이야. 그러니까 전체에서 1에서 M에 해당되는 거니까 4M. 여기 넣을 수 있어요? 전체 1에서 M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1분의 M을 곱하는 거지. 그래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N-N이 주어진 거 아니라서 얘는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아. 이 점의 좌표는 M에서 M-N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닌가? 이 길이가 뭐냐? M-N인가? M-N에서 이 4에서 M으로 보내는 거지? 그치? 사실 외분적 공식을 써도 되는데, 써도 되거든? 근데 이 M-N에서 M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것분에 이거를 곱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이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M-N분의 M을 4에다 곱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생겨요? 그래? 연립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이게 이제 S1이고 이게 S2잖냐? 이 식을 세워줄 수 있어요. 당연히 X좌표가 있으니까 N 곱하기 X좌표고 N 곱하기 Y좌표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충분히 넓이를 구해줄 수, 이거 여기서는 N 곱하기 하면 안 되지? 4N 곱하기 X좌표.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밑변은 뭐예요? 얘는 n-n 곱하기 n이니까 이 길이 자체가 밑변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n-n분의 4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놈의 y좌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약분이 되는 건 보이지? 그지? 그래서 너희들이 식 세워서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이건 근데 굳이 내가 풀진 않을게. 직선의 방에 세우고 연립해서 이 점의 좌표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할 수 있겠지? 사실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거든. 다른 방법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게 딱 하나의 값으로 나와. 2,2로. 그냥 2,2로 나오거든.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연립하면 2,2로 나와.
네, 한번 해봐봐. 이게 항상 일정한가라는 생각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더 고민해볼게요, 내가. 오케이? 좀 더 고민해볼게. 근데 아무튼 이 직선의 방식, 이 좌표를 다 아니까 직선의 방식을 통해서 연립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13번은 저번 시간에 했나? 했구나. 15번 봅시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중선 정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 오케이? 중선 정리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B, C에 대해서 무게중심 G라고 했는데,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이거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제곱제곱이 나오면 너희가 중심 정리로 정리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첫 번째. 그러면 삼각형을 한번 그려봤더니 이렇게 될 거야. A, B, C가 될 것이고, 무게중심에 대한 정의는 중선의 교점. 이거 뭐지? 이거 안 되지, 계속? 오. 얘가 지금 마탱시가 점점 가고 있는 느낌이. 중점이라고 합시다. 무게중심 2대 2대 B를 유지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당연히 선들을 다 끊게 된다면 이 중선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 B의 제곱 플러스 A, C의 제곱, 이제 이거를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점들을 하나씩 줄게. 이게 이제 A, C의 제곱인데, 이 길이 자체를 X라고 놓고 이 길이 자체를 Y라고 놓을게요. 절반을.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길이 자체를 Z라고 놓을게요. 그러니까 X, Y, Z로 식 자체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B 길이의 제곱 플러스 A, C 길이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길이를 어느 정도 또 줘야겠지만 A, B 이 길이의 제곱이거든. 이 길이. 그러니까 이 Y의 제곱 플러스 이 길이의 제곱이에요. 오, 잠깐만. 이렇게 줬을 때 안 풀리면 좀 다르게 바꿔야겠는데. 플러스 BC 길이의 제곱이에요. 이게 이제 K배 이 Z의 제곱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L배 BG의 제곱이야. 이 BG의 제곱, 이 길이의 제곱이야. 이 길이. BG의 제곱 플러스 CG의 제곱. 이 길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거의 다 나온 거는 맞아. 왜냐면 하나의 문자만 더 줄게요. 뭘 줄 거냐면 이 길이를 X, Y, Z, W라고 줄게요. 오케이? 이렇게 줄 수 있겠네. 그러면 식을 이 X, Y, Z, W에 대한 식으로 싹 다 바꿔버릴 수가 있어. 그렇지? 첫 번째는 이거네. 우리가 이제 이 BG의 제곱 플러스 CG의 제곱 자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길이의 제곱 플러스 이 길이의 제곱이다라는 것은 Z의 제곱 플러스 W의 제곱이야. 그래요? Z의 제곱 플러스 W의 제곱의 2배예요. 2배. 2를 곱할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봤더니 XY로 놔둘 필요가 굳이 없었네.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이다 라는 것은 3W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의 2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형태를 이제 바꿔서 쓸게요. 3W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의 2배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ZW만 나왔고 ZW만 나왔으니까 양변 기수를 갖다 놓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선 정리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은 해줘야 돼.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뭐가 있다? 중점에 대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A, B, C가 있다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중선 제곱 플러스 절반의 제곱의 2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사실 이용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여기에서 이용이 되기보다는 여기 앞에 문제에 등장하지 않냐? 이 앞에 제곱제곱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이렇게 등장해요. 이게 중선 정리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봤더니 이 문제 다시 봐보자. 중선 정리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라는 것은 이거야.
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에서 얘를 당연히 길이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A, B, C 정삼각형이 줬어요. 근데 이제 P에 AC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 건데 P가 있는데 BP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CP의 길이의 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요? 이거의 최소값 구해주세요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이놈의 제곱은 중점을 찍어가지고 이걸 m이라고 놓읍시다. mp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의 2배와 똑같아요. 그래요? 얘가 2배 mp의 제곱 플러스 bm의 길이의 제곱과 같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뭐가 일정해? bm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지? 그렇지? 이 bm의 길이가 항상 일정해. 그러면 MP의 최소값만 구해주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네요. 그 말은 뭐예요? 이 M에서부터 AC까지 떨어진 길이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랑 같이.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선할 발을 내렸을 때 이 점이 P가 된다면 이 점에서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얘기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길이 알 수 있어.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이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는 2루트 3. 이거의 절반이네요.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된 거야. 여기서 말하는 게 뭐라고? NP의 최소값만 구해주면 되는 건데 얘가 루트 3이 될 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BP에. 뭔가 좀 이상하지? 너 얘기 안 하냐? BM의 제곱. 그치? MP의 제곱이지? 오케이?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가 항상 일정한 값이니까 이 BM의 길이가 항상 일정한 값이지 않냐? 그래요?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인데 이 제곱의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이니까 이놈의 최소값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가 될 때는 이렇게 수선을 내리는 게 최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이제 중선전을 어떻게 활용하냐라는 거의 문제니까 이건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제곱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것 말고 한 문제가 더 있어. 뭐냐면 이거야. 이거 위에 제곱이거든. 이거 세네 증명되어 있거든. 이거 제곱에서는 P의 최소값, 이 P의 좌표가 도대체 뭔가라는 게 세네 있어요. 이거 뭐냐면 무게중심이에요. 오케이? 이거 무게중심이거든.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내부의 점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뭘 구하면 무게중심 구한 다음에 떨어진 거리에 제곱해버리면 성립합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 엄청 간단하다라는 게 P의 좌표를 A, B라고 놓고 이것을 각각 이제 정리해 봤더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 마이너스 이제 이렇게 놓을까? 얘가 이제 X1, Y1, X2, 뭐야. X2, Y2, X3, Y3라고 놓고 얘를 정리해 보는 거야.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Y라 놓을까? X, Y라 놓고 얘를 X 마이너스 X1의 제곱, Y 마이너스, Y1의 제곱. 뚜루룩 해가지고 다 쓸 수 있잖냐? 그러면 얘가 이제 전개 대기를 X만 싹 써봤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2배.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된단 말이다. 이런 형태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3분의 X1, X2, X3 형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세 점이 주어져 있고 AP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점이 되겠습니다? 무게중심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 이제 P의 좌표를 뭐라고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이거의 무게중심이잖냐? 3, 2,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럼 거리를 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당연히 이 문제가 한 문제 더 나오잖냐? 이 바로 밑에 이 문제. 쇼핑몰이 있는데 물류비가 거리의 제곱의 합에 정비례한다라고 했잖냐? 거리의 제곱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이제 원점 0,0에 있고 B가 1,3, 5,6이 되는 건데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되는 거잖냐? A부터 O까지 떨어진 거리의 제곱. 그렇지? AO의 제곱이라 하자. 잠깐만. 물류창고를 P라고 놓을까? 물류창고를 P라고 놓으면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이거가 최소가 되는 값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구해주면 되는 거야? 무게중심 구해주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제곱제곱이 3개면 무게중심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제곱제곱이면 중선정리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지. 무게중심만 구해주면 되니까 3,32 2,3 위에랑 다 똑같냐?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봐봅시다. 18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CF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이거는 닮음 이용한 거야. 닮음을 이용해서 합동을 이용해서 좌표를 빠르게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인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 정사각형이잖아. 그러면 이거 이제 길이 문제 안 읽어도 얘 2분의 3이고 3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합동이잖냐.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똑같은 합동이잖냐. 이게 3이고 2분의 3이에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나오거든. 그래요?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이제 B의 점의 좌표도 찾을 수 있는데 B의 점은 3이고 2분의 3이야. B의 점의 좌표를 그냥 찍을까? B의 점의 좌표는 3 더해지니까 2분의 9,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이번에서 어떤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 합동인 삼각형이 계속적으로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 길이가 2분의 3이고 이 길이가 2분의 9가 되는 거지. F의 점의 좌표는 2분의 3 더해지니까 24에다가 3 더해지니까 27,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C의 점의 좌표랑 F의 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기울기 구해줄 수, 직선의 방정식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문제들은 합동을 이용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오케이? 절대 복잡하게 문제 푸는 문제가 아니고 합동을 이용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19번. 야, 이거는 사실 이게 복잡하잖냐. 이게 솔직히 방법 없어, 이 문제. 너희들이 이제 어떤 사실을 아냐면 이러한 사실을 알아. 이 위에 있는 게 넓이의 절반이 되려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라든가 마름모라든가 이런 도형들은 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넓이를 2등분해요. 오케이? 정확히 대칭이 돼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쉽게 증명할 수가 있어. 이것도 쉽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 대각선만 이 점만 지나면 넓이를 2등분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증명할 때 당연히 이렇게 보조선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대각선 하나만 그려도 증명이 쉬워. 합동이 된다라는 걸 보일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건 이제 2등분 하는 것은 이건 좀 방법이 없어. 이건 솔직히 방법이 없어. 뭐냐면 교점을 찾아줘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냐면 이 점의 좌표가 2니까 0,2니까 y는 기울기가 mx 플러스 2라고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습니다. y는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습니다. y는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떤 삼각형이다? 2 곱하기 2니까 4다라는 건 알아. 그래요? 그럼 이 넓이가 2가 돼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이 넓이, 이 찌끔이 나눠지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2가 돼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절반으로 나눠주려면. 그러면 얘가 2가 되려면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제 사실 이 점의 좌표도 이제 바로 구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한번 구해봅시다. 구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좀 더 이렇게 하면 좀 쉽지 않을까 라는 게 내 생각. 좌표를 일단 구해봅시다. 좌표를 구해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점의 좌표가 두 개 연립해봤더니 이거 x좌표만 구해도 충분하거든. 연립해봤더니 x-2는 mx 플러스 2예요. 이항시켰더니 1-m에 x는 4예요. 이 점의 x좌표가 1-m분의 4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놈의 x좌표가 뭐냐면 y가 2일 때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y가 마이너스 2지. 오케이. y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이항시켰더니 마이너스 m분의 4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2가 되면 밑변이 똑같은 삼각형에 대해서 높이의 차가 어느 정도
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변의 길이가 3이야.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3 곱하기 높이 마이너스 n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에 3 곱하기 높이 마이너스 n분의 4 얘가 뭐가 되면 되겠습니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건 연립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쉽지 않을까라는 게 내 생각. 이건 내 생각이야. 너희들은 조금 다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두 개를 빼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20번 봅시다. 두 점이 있는데 A, B, O의 넓이가 같은 삼각형 A, B, C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건데 이 CA랑 CB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때 1사분면 위의 C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그럼 이제 이거는 그림을 어느 정도 명확히 그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0,6,0이라는 B라는 좌표가 있고 2,4라는 어떤 점, A라는 점의 좌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얘를 밑변으로 한가? 어떤 C를 잡아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 거지. 그지?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었더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OAB의 넓이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OAB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쉽게 나와. 쉽게 나왔는데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점의 좌표는 어디 위에 있냐라는 것은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큰 핵심은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수직 이등분돼요. 이거야. 그러니까 이 A, B라는 점의 좌표는 어디에 있겠습니다 라는 건 알아? 이 직선,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으로부터 AB라는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B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와 같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래야 이제 넓이가 같아지는 거니까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결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이렇게 해결할 것 같아. 이렇게 봐보자. 어느 정도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기 싫잖냐.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4 증가할 때 4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요? 오, 아름다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로부터 얘까지 직선의 방정식 떨어진 거리 체크해 줘야 되지 않냐? 근데 체크해 줘야 되는 건데 당연히 지금 플러스 6이니까 정확히 2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이 기울기가 같게끔 만드는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 꼬그라졌네.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계산이 쉬워지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점을 지나고 얘가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지나는 거니까 이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굉장히 쉽게 구해지네. 중점의 좌표가 4,2가 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x-2가 되는 거야. 두 개 연립하면 a, b의 좌표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일사분면인데 이쪽에도 생길 수 있어요. 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안 생기겠지? 딱 봐도 안 생기겠지? 당연히 이제 기울기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이때랑 이때 두 개 생길 건데 일사분면은 여기서는 안 생길 거예요. 당연히 그 밑에 있겠잖아. 그 밑에. 여기에서밖에 안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거 봅시다. 21번 문제 있잖냐. 내가 이제 2년 전에 이 문제 진짜 어렵게 풀었거든. 이 문제 진짜 어렵게 풀었어. 근데 2년 전에 진짜 어렵게 풀었는데 이게 원장 선생님이 너무 쉽게 풀더라고. 항상 이제 그렇게 가르쳐. 오케이? 출처를 명확히 합시다. 나도 배운 거 봅시다. 좀 획기적이었어요. 봐보자.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랑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야. 내가 이제 그거 배운 다음부터 이렇게 이제 풀려고 노력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공통으로 표현된 부분들을 제외시키겠습니다라는 거거든. 근데 잘 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선만 하나 그었어. 이게 아까 전부터 보정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돼. 이렇게 그어봤단 말이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공통이니까 제외시켜도 되지. 그지?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얘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각형의 밑변이 일치하잖냐? 뭐만 같으면 돼요? 높이만 같으면 돼요. 오케이? 높이만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랑 높이가 같다라는 것은 뭘 구해주면 돼? 이 점을 지나고 얘랑 평행한 선만 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신세계였어. 아직도 기억나. 그때 이 풀이 보고. 나 진짜 굉장히 복잡하게 풀었는데. 기울기가 얘랑 똑같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기울기가 똑같기만 하면 되네요. 이때의 기울기가 뭐니까? 이때의 기울기가 3 증가할 때 2분의 1 감소했네요. 3 증가할 때 2분의 1 감소했네요.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그러면 이 기울기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게끔 좌표 잡아줄 수 있지. 당연히 이 점의 좌표도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얘가 이제 2 증가할 때 2분의 1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4분의 1인 거잖아. y는 4분의 1x라는 이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거니까 x라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세워주세요? b, 4b라고 세워줄 수 있어요. 오케이? b, 4b라고 세워줄 수 있어. 이 기울기가 뭐가 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주 등장할 거거든? 엄청 자주 등장할 거야. 근데 공통된 부분을 제외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은 기억할 만해요.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갑시다. 26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각 꼭지점에서 내리는 점이 수선을 내리는 점을 수심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삼각형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어느 정도 깔끔하게 나왔어. 가끔 이제 문제 더럽게 나올 때 있거든? 근데 얘는 좀 깔끔해. 왜냐면 수심을 내리게 된다면 A의 좌표가 0,4, C가 5,0이에요. 그러면은 수심이 각 꼭지점에서 각 변에, 대변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란 말이야. 이거 5가 좀 더 많이 갔겠네. C를 여기로 놓읍시다.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니까 어디 위에 있어요? Y축 위에 있는 거야. 그렇지? Y축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Y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고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이 점의 좌표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쉬워. 얘가 이제 0,B라고 놓으면 P가 이제 0이니까 0,Q라고 놓는다면 당연히 기울기가 수직이다라고 하면 Q 바로 나오지. 그지? 이 기울기랑 얘가 이제 뭐야? 얘가 얼마 증가했을 때? 2 증가할 때 Q 증가했네? 기울기가 2분의 Q랑 이 직선의 기울기는 5 증가할 때 4 감소했네요. 그래요? 5 증가할 때 4 감소했네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Q가 바로 나오지. 오케이? 이 문제는 굉장히 깔끔한 문제였어. 왜? 어디 위에 있으니까? Y축 위에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릴 때 이 점이 평행한 선이 주어진다면 어느 정도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오케이? 이거 수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 점에서 만나면 무조건 만나. 모든 삼각형에서 다 만나요. 둔각 삼각형은 내부에 있지 않아. 오케이? 그런데 아무튼 다 만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수심이라고 불러요. 우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이 있고 방심이 있어요. 오케이? 방심은 밖에 있는 거야. 밖에 원을 그렸더니 외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다. 이거의 중심을 방심이라고 해요. 오케이?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도 등장할 거야. 방심에 대한 문제도 실제로 등장할 거예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마다 한 문제씩 정도 나와.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 봅시다. 정사각형 한 변이 이게 여기 위에 있고 m이 양수래.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하게 되면 y, m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실제적으로 음수지. 그지? 기울기가 음수예요.
B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이제 어느 정도 그려봐야 되는데 O, A, B가 음수야, 기울기가. A, B가 음수인데 A가 있을 거고 B가 여기 있는가? 한 변이 이 직선 위에 있고 A, B가 X축에 대해서 2등분 될 때 X축에 대해서 2등분 될 때 A가 이걸로 잡았다면 B는 한 이 정도에 있겠네요. 변이 2등분 될 때니까 정사각형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O, A, B, C야. 너희들이 이제 가장 헷갈려 하는 거 이 순서대로 적으세요. 사실 이제 지금 2반 들어왔으면 O, A, C, B 이렇게 적는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문제에서 O, A, B, C니까 아니야? 오, 내 잘못이냐 또? 미안. 나 오늘 못 들고 내가 이러고 있었네. A, B, 미안. A, B, O, C. 너희들 표정이 어찌 안 좋더라. 내가 이러고 있었네.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 이렇게 그려지구나. 너희들 왜 자꾸 이렇게 그리나? 라고 했더니, 이거 많이 틀리더라고.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읽고 문제를 푸니까 그렇게 되는 거네. 아무튼 미안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명확히 A, B, O, C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세요. 라는 거예요. 갑자기 덥네.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M액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래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놈의 기울기가 얼마입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OB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습니다? m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사실 이 문제 거의 다 구해줬는데 왜냐면 뭐가 있으니까? 닮음이 있으니까. 이거 수직이잖냐? 1대2잖아. 그렇지? 손에 발라 했더니 닮음이 있네. 1대2면 1대2예요. 기울기가 뭐가 돼?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m의 값 뭐가 되겠습니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자주 등장할 거라서 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들은 자주 기억하세요. 자주 나올 거야. 오케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것 대 이거의 B는 이것 대 이거의 B와 같다. 라는 거지. 그 다음 봅시다. (36번) 봅시다. 36번 이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볼 거야. 어떤 고민을 해보냐면 내심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풀 건데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이렇게 풀 건데 한번 봐봐. 얘가 이제 x는 2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얘네요. y는 이라고 안 적을게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5는 0. 그리고 너희들이 이건 사실 여기에서는 크게 이용은 되지 않겠지만 잘 봐야 돼. 이 두 직선 뭐예요? 수직이에요. 그래요? 너희 문제 풀 때 잘 봐야 돼. 이거 두 직선이 주어지면 이 두 직선이 수직인가 아닌가 라는 건 잘 봐야 돼. 왜냐면 4 곱하기 3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4는 0이잖냐? 그래요? 이 형태가 등장하면 두 직선이 수직입니다 라는 건 해결해 줄 수 있지. 이건 너희들이 바로 보고 캐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떠한 직선이 생겼어요? 얘가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0은 0이에요. 오케이? 그때 내심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내심의 좌표를 구한다 라는 것은 이렇게 내심을 한번 그려봤더니 얘가 조금 안 맞다. 그래도 이제 그냥 받아들입시다. 각을 2등분해요. 그렇지? 각을 2등분하는 거고 각을 2등분하는 선의 교점이에요. 오케이? 내심이다 라는 것은 각을 2등분하는 선에 대한 교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떤 선을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선 다 구할 필요 없지? 그냥 구하기 쉬운 이 선이랑 이 선만 구해가지고 교점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떨어진 거리가 같은 거잖냐? 이제 각을 이등분했다라는 것은 이 점이 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각각 똑같은 선들의 모임이잖아. 점들의 모임인 거잖아. 그럼 얘로부터 똑같은 거리를 구할 거야. 근데 내가 이제 해봤더니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더라라는 거야.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거냐면, 봐봐. 큰 문제는 안 되거든, 문제를 풀 때. 어차피 너희들 다 이렇게 풀 건데, 이 직선을 구하는데, x, y가.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러면은, 루트, 얘는 없네. 1분의 절대값 x-2가 돼요. 5분의, 그지? 절대값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5가 돼요. 그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맞추면 좀 쉽냐면, 봐봐. 어차피 요거가 있잖냐. 5 옆에 곱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서 문제 풀면 되잖아.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어쩔 때랑 5배 x 마이너스 2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5일 때랑 마이너스 5의 2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5일 때 이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야. 이 절대값이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일 때 부호가 같을 때랑 다를 때가 나눠질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직선 아니면 이 직선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 두 개 나온 건 맞아. 이 직선이랑 이 직선. 오케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갔는데 맞는데 뭐 구해주면 됩니다. 기울기 음수인 거 구해주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도 있냐면, 봐봐. 얘가 어쩌면 분모가 이렇게 똑같아 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만 따지면 되잖냐. 그러니까 이놈의 제곱이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그냥 더하고 빼면 직선의 방식이 나와요. 그 말이지. 더하고 뺀다라는 것은 부호를 같다 다르게 놓다라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구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당장 이 단계를 어느 정도 생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냐면, 제곱이 같다라고 만들어서 제곱제곱이 이렇게 같다라고 만들 수 있잖냐. 그럼 얘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고, 더해버리면 8x 플러스 4y 마이너스 15는 10이라서 이항시키면 어느 정도 식을 정리해 줄 수는 있지. 근데 이제 기울기 음수니까 이 식이 되겠네요, 얘. 그지? 기울기 이제 지금 얘랑 얘 따지는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기울기 음수인 거 찾아주는 거니까 이 식이 되는 거 맞네요. 플러스인 경우도 이제 더한 것만 했지만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거. 빼는 것은 뭐가 나오겠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제곱을 맞춰서 더하고 빼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 푸는 스킬인 거야. 그럼 당연히 얘도 구할 수 있겠지. 구해서 연립해주면 돼요. 오케이? 열심히 했는데.